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요일 정말 날씨도 좋고 화창한 이 날씨에 이 귀한 시간 내갖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부자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은 내가 있다고 봅니다. 꼭 부자가 되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툴입니다. 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라, 와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몇 개 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돈이 됐더라.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아, 그걸 어떻게 했지? 이걸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방배역에서 조금 내려온 쪽에 있는데 굉장히 역세권이에요. 딱 역에서 나오자마자 기어서 3분도 아니 1분 그런 아파트예요. 현장 가봤더니 아무도 여기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기 수요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가격으로 팔겠습니다 하면 그게 곧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한 경매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조건이 내가 이미 낙찰받을 때부터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딱 정해진 물건.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했었냐면은 책에도 내가 써놨는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그 LH공사에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입의 가격을 만드는 것은, 매입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감정금액으로 정해요. 감정금액은 한 번 정해놓으면은 한 번 법원에서 감정금액을 했던지 아니면 매매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감정금액을 정하든지 한 번 정해놓으면은 그 가격은 잘 안 변합니다. 한동안은. 그런데 우리가 해볼 만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시세보다 싸게 사잖아요. 싸게 사는데 감정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나와 있는 감정금액에서 싸게 사면은 이미 누구한테 팔겠다는 거는 정해졌죠. LH공사. 그리고 그 금액에 감정된 금액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그 금액의 차익은 내 수익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 건지 얼마에 팔 건지가 정해진 경매. 정말로 좋은 경매예요. 네, 좋은 경매. 두 번째 좋은 경매, 물건이 없어서 내가 이 가격을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매. 부동산의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정해요? 매수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이 정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많고 매도인이 적으면은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물건을 갖다가 좋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지역이 좋고 뭐가 지역이 좋아서 뭐가 지역 분석이 좋고 뭐 상권이 좋고 좋은데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돈이 많이 되는 게 좋은데 돈이 많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매도가 정해놓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물건에 준합니다. 물건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2005년도 3월 26일 날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순입니다. 앞순이에요. 선순위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만약에 낙찰받고 가서 딱 갔는데 나 임차인이야. 5억짜리 전세보증금 전세 계약서 딱 꺼내놓으면서 나 돈 돌려다오. 그러면 여지없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탁 걸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갖고 내가 쫙 돌아보면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들 이 물건을 부동산마다 이 물건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가 났어요. 왜? 물건이 없으니까. 굉장히 가치는 있는 물건인데 근데 이 사람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희철이한테 경매 신청권자가 황某某씨인데 이분한테 갔어요. 가갖고 지금 이거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어요. 선순위 임차인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 아니라는 거 확인됐어요. 그 확인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길긴 한데 오늘 얘기는 다 못 들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위장 임차인 이런 거 한 건 잡아놓으면은 수익이 일반 물건 3개 하는 거 정도 수익이 나요. 위험 부담은 있죠.
근데 그 위험 부담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열심히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만나갖고 얘기 들어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이분을 딱 만나러 갔는데 여의도 트럼프 월드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러 딱 갔더니 당신이 오늘 내일 모레가 입찰이에요. 근데 오늘 당신이 온 게 세 번째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쪽 그 부동산 쪽에서 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자들한테 이거 경매 신청권자한테 물어보면은 얘기 답 나올 거야 하면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내가 3번 순위.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 질러야지. 확 질렀어요. 6억 4천짜리를 7억 2천. 아까는 8천만 원 해먹었잖아요. 요번에는 1억 2천만 원 더 올렸어요. 또 한독에 또 나 혼자 들어갔어요. 그 두 팀이 어디 갔는지 돼지 같네? 갔더니 뭐 얘기가 안 됐나 봐. 그 사람들 들어왔어야 되는데 1억 2천만 원 내가 홀라당 해먹고 하여튼 뭐 이때도 상황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에 팔았냐면은 8억 8,200만 원. 그러니까 7억 6천에 사갖고 요게 매매 계약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할 수는 없겠죠. 이거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거짓으로 들릴까봐 너무 황당스럽잖아요. 돈 1억 4천, 1억 2천 집어넣고 1억 2천 벌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저 얼마 전에도 욕 먹었어요. 친구한테 야, 너 1억 2천만 원 있냐? 왜? 내가 한 1억 5천만 원 벌어줄게. 그랬더니 야, 그러면 돈과 함께 나 오리발하고 물안경 사야 되는 거야? 왜? 그랬더니 보물섬 찾으러 가는 것 같은데? 요즘 텔레비에 보물섬 사기단들 많이 나오는데 너 그거 같은데? 혹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얼마 차이 났어요? 7억 6천에 갔다가 1억 2천만 원 벌은 거죠?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낙찰가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낙찰가 어디였어? 7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7억 6천. 그리고 2015년도 10월 21일 날 7억 6천. 2016년도 2월 15일 날. 뭐 3년 4년 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낙찰가 7억 6천 100만 원, 매도가 8억 8천 2백만 원, 실투 1억 5천, 차액 1억 2천, 진행기간 5개월. 위장임차인 잡는 거 경매 신청권자 만나보셔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고수익 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물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약간 배짱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배짱. 예. 경매를 입문할 정도면 여러분도 동네에서 조금 입신께나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껌 좀 씹으시고.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요? 이것도 좀 있으시고, 완력도 좀 있으시고, 그러셔야지. 이거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거 뭐냐고요? 이거 경매 강의하는 사람들 거의 한 2개나 3개 받으면 강의합니다. 자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본 거 없고 그냥 입으로만 계속 하는데 저는 원래가 실전에서 일을 하지 강의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2016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 2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이 강윤식이죠. 여기 써놨죠? 낙찰 받았어요.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요. 도로 있죠, 도로. 상가 앞에 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도로 27평 받은 거예요. 27평 뭐하러 받았겠어요, 그거?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요? 집을 짓긴 뭘 집을 져. 여기서 한 50m를 갖다가 양쪽 사이드로 1m씩을 쫙 금을 거놓은 건데 거기 집을 져요? 집 못 지죠. 예? 그러면 뭐 농작물 심을까? 그것도 안 되고. 예? 뭐요? 말씀을 하세요. 저하고 있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확 얘기하는 거지, 뭐, 다시 볼 거 아닌데. 확 돌아버린 놈 아니고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뭘 하겠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상가고 이 도로가 쫙 이렇게 된 거 27평. 미친 거죠? 네. 제정신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낙찰 받는데 보통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받는 게 맞습니다. 감정 금액에 30% 40%. 그러니까 한 5천만 원에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좀 똘끼가 있잖아요. 100%일 때 이 100%도 좀 약해. 그래서 한 100만 원 더 썼어요. 100%일 때 1차에서 이 변경은 요 위에 끝까지 있다가 이 위에 게 잘랐는데 나간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 있다가 2억 5천에서 2억 2천으로 요것만 아래 것만 나왔기 때문에 요금에 그대로 나온 거고 이게 100%인데 요것도 내가 남한테 뺏길까 봐 겁나갖고 100만 원 더 썼어요. 100만 원 더. 예, 도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도로. 그리고 사람들 다 밟고 다니는 거. 내 땅인데 다 밟고 다니게 거기요. 그러고 제가 측량을 했죠. 이렇게 측량을 쫙 보이죠? 측량하는 날 내가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건물주들한테 나오라 했고 나오셔갖고 측량할 테니까 잘 보세요. 내 땅이 어디까지 한번 잘 보세요. 딱 그랬어요. 저 위부터 건물 3개 앞에 딱 해갖고 제가 나오라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열받아갖고 그 앞을 펜스를 치기 시작합니다. 펜스를. 도로에 있는 거 갖다가 한 50m를 펜스를 쫙 치고 나온 거죠. 그것도 일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습작전으로 아침 6시에 얘들 나오기 전에 앞에 상가 주인들 나오기 전에 6시에 펜스를 쫙 쳐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 중에는 여기 옆에가 정육점이 하나 있어요. 임차인이 정육점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고기를 쓸다가 칼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제 뭐 하는 짓이냐고 앞에 정육점 앞을 그냥 쫙 막아놓으니까 주인이 와서 니네 보고 나 이거 이렇게 막을 거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빨리 와서 봐라 그러는데 한 놈도 안 보이니까 실력 행사를 한 거예요. 펜스 이렇게 쫙 치고 앞에. 그러니까 막 정육점 주인 칼 들고 나오고 옆에 난리 나고. 근데 제가 물러난 사람입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안 물러나니까 112에 신고하죠. 이제 112에 이렇게 신고해갖고서는 경찰이 오죠. 또 이게 좀 한 20m, 한 5m 정도가 쫙 펜스 날라갔으니까 사람도 못 댕겨요. 사람도 못 댕기고 경찰 와갖고서는 당신 왜 그 영업방해 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민법을 좀 아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형법만 안 돼요. 그럼 가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뭔데 그러냐고서 내 땅이라고. 이게 내 땅인데 왜 난리 피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주토지통행권이 지랄이고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하고 지금 제가 경매 강의도 하지만 내가 나홀로 소송 강의도 국내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내가 특수물권 전문이라서 한 8년 전에 나홀로 소송 강의 해갖고서는 한 50명, 8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강의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일반 대학에서 대학 무슨 강의실에서 강사분들에서 강사분들 참 특이한 거 하니까 자기네들이 특수물권 하려고 그러면은 소송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법을 알아야지 할 거니까. 나는 그걸로 아주 이골이라는 사람인데 나도 누구한테 배운 거 없이 그냥 독학을 한 거니까 니네 돈 갖고 와라. 내가 알려줄게. 그래갖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경찰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자기 땅에다 하겠다는데 둘이 알아서 맞붙어 갖고 싸울 일은 싸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슬금해 갖고 물어봐요. 여기다 뭐 하실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펜스 쳐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다리꼴로 펜스를 친 거죠. 거기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원예가 취미입니다. 여기다가 미나리하고 이런 거 마늘, 고추 이런 거 심어갖고 좀 경작해갖고 좀 쓰려고 그런다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야. 쓰러집니다. 쓰러져 아주. 집주인들 와갖고 난리 났죠. 여기 임차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집 앞에 펜스 다 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건물주가 내가 그때 측량할 때 분명히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았던
집주인들이 막 다 나타나갖고 얘기 좀 하자고.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 돈을 갖고 와야 얘기가 되지. 돈을 갖고 와야지. 왜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왔을까요, 이거를? 이때 내가 돈 받은 거예요, 이거요. 다 팔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왜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이거를? 아, 미친놈이? 뭐 돈 자랑하고 여기서 좀 찍어갖고서는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이거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양도 차익이 많이 납니다. 양도 차익이. 예. 알아듣겠죠?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말 못합니다. 네, 아주 획을 그었어요, 획을. 이 동네 나한테 지나가면은요, 아주 나 죽일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여러분들도 생각 잘 하셔갖고서는 내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거 응용할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내가 왜 이거 주의토지 통행권 얘기하면서 안 돼. 원래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요, 열어주는 게 막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통로가 있음으로써 이 통로로 인해 갖고 완전히 생활권이 마비가 되면은 그거는 열어줘야 되지만, 다른 통로가 분명히 있었을 경우에는 내 재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나는 열어주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이 건물은 여기하고 이쪽하고 두 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예? 길이 있죠. 여기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근데 주통로가 이쪽이에요. 주통로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뭐 쓰지도 않는, 사람도 안 댕기는 통로고, 여기를 막아버린 거지 내가. 어떤 집은요, 집 안으로 이만큼 들어갔어요. 집도 부셔야 돼요. 집도 하게 되면은 집도 부셔야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뭐. 만만치 않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쪽 내가 학원에서 그쪽에서 뭐 이렇게 막 공동 투자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지분 경매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뒤에서 지분 경매도 내가 기똥차게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분들 가갖고서는 30억짜리 27억, 아이고,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한 27억 정도에 받아왔더라고요. 낙찰 받아갖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해갖고서는, 이게 건물이잖아요. 못 자르잖아요. 칼로 못 자르니까 전체 경매 집어넣어갖고서, 원래는 협상돼 갖고서는 이거를 사들이는 게 맞아요. 저쪽 주인이 사들이는 게 맞는데 협상이 거의 안 됩니다. 저 상황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끌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다 경매 집어넣어서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27억에 취득을 해갖고, 반 쪼가리를 취득을 해갖고 71억. 그러면은 반이면 얼마예요? 35억, 35억 5천. 그런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3억, 아니 35억이니까 27억, 한 8억 정도 나온 거죠. 예. 지금 뭐 이건 지분 경매, 그러니까 공유물 지분 이거 경매예요. 공유물에 대한 거. 근데 공유물에 대한 거는요, 진짜 많아요. 방법이, 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서는 이게 장난치고 노는 이런 물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셨다가 생각해 보세요. 집이 4억짜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왜 공유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은, 요즘은 결혼을 해도 부부가 재산을 같이 공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예요. 남편이 나가서 고스톱 치다가 돈 빚을 많이 지면은 그게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반 쪼가리만 경매 넣을 수 있지, 너희 같이 살았으니까 다 집어넣어갖고 돈 뜯어야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핵가족화 되고 이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기 지분권에 대해서 공동으로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유권이 그렇게 많이 쟁취가 될 것이고, 그래서 반 쪼가리 지분, 3분의 1쪼가리 지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굉장히 고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나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4억짜리 아파트에서 2억짜리를 갖다가 경매가 2억 반 지분만 나왔다. 그런데 반 지분 낙찰 받아봐야 여러분들 재산권 행사 못해요. 그렇죠. 뭐, 이 공동으로 올라가잖아요. 남편이 나가서 고스톱 치다가 돈 빚을 많이 지면은 그게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반 쪼가리만 경매 넣을 수 있지, 너희 같이 살았으니까 다 집어넣어갖고 돈 뜯어야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핵가족화 되고 이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기 지분권에 대해서 공동으로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유권이 그렇게 많이 쟁취가 될 것이고, 그래서 못하잖아요. 남의 집에 남의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낙찰 받았다고 해서 신랑 거가 지금 경매 나왔어요. 신랑만 딸랑 드러내 갖고서는 내 쫓고 내가 들어가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다가 그쪽 얼굴도 모르는 그 아줌마하고 카텐 치고서 금 넘어오지 말라 그러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전체를 다 팔아야 되는 얘기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떨어지기는 또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1억 6천, 1억 4천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의를 하는 거죠. 1억 4천에 내가 낙찰 받았지만 지금 원래 시세는 2억이니까 2억에 내 걸 사서 온전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거부를 하겠죠. 왜? 그 정도 물건으로 살 것 같으면은 내가 경매에 참가해서 그냥 받아오지 내가 미쳤다 여태 있었겠느냐. 재정적인 동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당신은 그럼 집은 어차피 내가 1억 4천에 이쪽은 샀지만 당신 거는 내가 2억에 쳐줄게. 그러면 당신 거 2억 치고 내 거 1억 4천 하면은 3억 6천, 4천에 매수한 거예요. 한 물건을. 그리고 정상적으로 4억에 매각하면은 또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리면은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심하는 거지. 1년의 예를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으니까 71억 했으니까 투자 수익이 괜찮은 거죠, 사실은. 자, 이거는 또 기가 막힌 건데 한동안 있잖아요.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성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때 이게 한 3, 4년 전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책 쓰신 분들 아는데 그 법정지상권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된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에 토지를 받으러 막 몰려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람들이 동으로 하라 그럴 때 꼭 청개구리처럼 서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동으로 사람들이 막 몰릴 때 저는 법정지상권에서 성립하지 않는, 즉 토지 소유주한테 철거를 철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물만 받아다 댕겼어요. 건물만. 그건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토지 소유주가 21억짜리인데 8억 9천만 원에 자기도 남의 건물이 올라서서 서 있으니까 토지 자기 거 행사 못 하잖아요. 행사 못 하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토지를. 이걸 팔아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용도 못 하고. 그런 토지를 갖다가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저는 이제 위에 있는 건물 대지권 제외하고 대지권 없고 건물만. 이것도 내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한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조금 큰 집을 대가족이 사니까 큰 집을 좀 필요로 하다. 근데 돈은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 1억 내외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집은 한 50평이나 한 80평 정도 됐으면 좋겠다. 거의 뭐 마술을 나한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뭐 대지는 없어도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뭐 집에만 들어가면 된대요. 추후에 대지 나중에 찾아오는 걸로 하고 그냥 건물만 받자. 건물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수님이 한다 그러면 하죠. 뭐 제가 근데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요게 평수가 50평이에요. 50평. 실평수가 50평이면요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입니다. 소리 어지간히 작게 갖고는 저쪽 끝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 전달이 안 돼요. 50평이면 이게 한 80평대 될 겁니다. 건물만 나왔어요. 건물만 나왔고 대지권은 매각에서 제외고 1억 1,300에 또 단독이죠. 단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좀 다르게 느껴지죠. 전 단독 아니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졸리세요? 단독을 봐왔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초보던가 완전히 또라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똘끼 있는 사람 아니면 단독 거의 못 들어가죠. 그래서 1억 1,300에 받아갖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덤벼들었는데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 아까 8억 9천에 샀던 토지를 대지권으로 잘라 줄 테니까 그 대지권을 사 가던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마치 본인이 갑인 것처럼 토지 소유주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대응을 그렇게 하죠. 아이고 그게 대지권이 없었어요? 우린 대지권이 있는 줄 알았네? 잘못 봤네 그거? 큰일 났구만.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을 내라니까 사라니까 살 돈도 없는데요? 그럼 부신다니까 부시세요 그러면. 근데 못 부셔요. 예, 못 부시게끔 다 뒤에서 작업 다 끝내놨어요. 결국에는 3천만 원에 대지권 팔고 지금은 온전한 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건물만 모든 사업이 그래요. 우리 옛날에 노래방 가면은 1시간 전에 예약 걸어놓고 술 잔뜩 먹고 시간 되면 줄 서 있다가 막 뛰어내려가서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지금 노래방 가면 어떻게 돼요? 1시간 집어넣으면 3시간 눌러주죠. 안 가봤어요? 3시간 눌러줘요. 계속 30분씩 계속 넣어줘요. 예? 남들이 다 이거라고 뛰어갔을 때 그거 뛰어가면 꽁무니 잡고서는 죽는 거예요. 남들이 이리 뛰어갔을 때 이쪽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때가 법정상권 토지 잡으면 돈 됩니다. 이때 법정상권 토지 잡았다는 사람들 다 거지 됐습니다. 싹 거지 됐어요. 같이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유행을 따라다니다가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가장 최근에 했던 물건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최근에 했던 거. 요건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직접. 요거 오피스텔 아까도 누가 저한테 말씀했는데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안 팔리긴 왜 안 팔려요. 이거 분당 정자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8월 5일 날 대금 기일이 9월 3일이니까 9월 3일 날 대금 납부한 거예요. 9월 3일 날. 9월 3일 날이면 지금 1개월이 지났으면 안 지났습니까? 1개월이 안 지났죠? 네, 1개월이 안 지난 겁니다. 1개월이 안 지났는데 이거 얼마에 받았어요? 지금 제가 5억 3천 11만 원에 받았죠. 거기 써 있죠? 네, 5억 3천 11만 원. 그러면 여기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죠? 공매에서 제 이름 나와 있죠? 네. 근데 매각을 5월 3일 날 대금 완료를 하고 지금 계약서 보시면은 계약서 며칠 날 냈어요? 9월 18일 날, 9월 3일 날 내가 대금 납부하고 9월 18일 날 매매 계약하고 말일 날 잔금 치르는 거예요. 며칠 만이죠, 이게? 10한 4, 5일 만에 다 끝낸 거죠. 제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끝나야지 선수지. 선수가, 이 프로가 그렇게 안 끝내주면은 또 대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잔금을 못 받은 상태예요. 내일 모레 받아요,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받고, 이 금액이 얼마냐? 6억 5천에 6억 5천. 5억 3천에 매수해서 5억 3천을 갖다가 9월 3일 날 잔금 치르고 6억 5천에 27일 만에 6억 5천으로 받지요, 돈을. 예, 그러면은 8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1일 날 18일 날 계약하고 6억 5천, 대출 80% 일으켰고 55일 1억 2천 정도 차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은 그런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툴로도 쓸 수도 있고, 저도 제가 그 현장에서 계속 뛰어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건이 많이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서 노는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경매 물건들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낙찰률도 한번 보시고 또 현장 가서 답사도 좀 한번 해보시고 가보면은 답이 분명히 있어요. 현장 안 가보시고 가서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진짜 화약을 넣고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가르치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고향이 저쪽 강원도 쪽이라서 본인 입찰 들어가려고 돈 딱 준비해갖고선 딱 갔는데 자기가 들어갈 물건이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을 받으니까 보증금 들고 왔으니까 그 옆에 있는 물건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거 그림 딱 정보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지 딱 들고서는 이거 그림 좋은데? 그래갖고 이거 그냥 썼어요. 근데 낙찰 받은 거예요. 이거를 낙찰을 받고 돌아오면서 강릉이니까 춘천이니까 돌아오면서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번지수를 딱 찍고 딱 갔는데 여기 정보지에 나와 있는 집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게 앞집을 찍어 놓은 거예요. 뒷집이 다 무너져 가는 집이 정말 자기가 받은 집인 거예요.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완전히 맛이 가죠. 내가 그렇게 누누이 절대 집을 안 보고 경매 취득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게 했건을 그렇게 해서 받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교육시킨 지는 벌써 한 5년, 6년이 지났는데 저도 그분의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잘 계시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잘 계시죠? 예, 잘했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10중 8구는 사고가 난 겁니다. 거의 사고가 났게 돼야지 무슨 뭐 밥같이 먹자 뭐 나한테 감사하다 뭐 이러기 위해서 전화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고 터진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해갖고 이리이리 했습니다. 지금 보증금 3천만 원 돈을 갖다가 날리게 생겼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제가 그렇다면은 혹시 보증금 3천만 원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갖고 가셨습니까? 딱 그랬어요. 현금으로. 그랬더니 현금으로 어떻게 3천만 원씩 이렇게 다발로 들고 가요? 그건 아니죠. 수표로 갖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수표로 갖고 갔으면은 그거를 이거는 혹시 아세요? 입찰을 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면은 입찰이 1등을 해도 무효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면 그냥 얘기 안 할까요? 알고 있죠? 보증금이 모자르면은 입찰 무효예요. 단돈 1원이라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수표를 도난 분실을 한 걸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추심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음날 2시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 집어넣어놨다가 다음날 2시에 현금화돼 갖고서는 입찰 보증금이 들어온 걸로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거를 갖다가 입찰 도난 분실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 보증금이 안 들어오죠. 법원 통장으로 안 들어가죠. 그럼 뭐가 돼요? 취하 되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없던 일이. 다시 이건 분실 신고로 찾으면 되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형무소 가는 건 아닙니까? 뭐 나 가시면 사식은 넣어줄 겁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와이프가 그걸 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자기 와이프가 제가 어릴 때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분들이 저한테는 뭐 교수님 그래도 사회 나오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말을 쓰면 못 드리지만 저희 뭐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정말 금실이 좋아서 하루라도 헤어지면 안 되는데 이 일로 해서 조사를 받거나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하나니까요. 그래서 했어요. 하고 그거를 해서 처리를 해갖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랬죠. 지방 내려가 있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어디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날 2시가 딱 지나니까 경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렵게 낙찰받으신 그 물건이 이 자기합 수표가 이 도난 수표가 돼갖고 보증금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거 빨리 지금 으로 집어넣으셔야 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그거 꼭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지방에 있어갖고 돈이 없는데 돈을 보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무효할 겁니다.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경매계장이 무효할 겁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무효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효하십시오. 무효됐습니다. 무효되고 또 연락이 안 돼요. 그분하고 저하고 순간적으로 저도 생각을 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에 충실하셔야지
된다.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경매도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항상 방법이 있고 또 기본에서 고수익 나올 수 있는 테크닉과 룰이 나와요. 기본을 모르고 중간에 다 뛰어버리고 그냥 갑자기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될까 하고 붕 뛰어서 하면은요 꼭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하나하나 본인들이 연구 개발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안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 한번 해보세요. 좀 더 고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오늘 귀한 시간 내갖고 여러분들이 오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 고정 수익에 대한 부분은 꼭 만드시고 시작하시면 좋겠고 경매라는 것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는 가장 안정적이고 좀 수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해보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정도 시간을 활용해서 왔다면은 경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투자를 한번 해보실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뭐 한 발짝이나 두 발짝 정도는 좀 조력 받아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뭐 이게 워낙에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딪히다가 한 방 잘못 맞아버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첫 느낌이 중요한데 한번 딱 발견했는데 나 혼자 뭐 잘해보려고 딱 들었다가 팍 맞아버리면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만약에 하실 자신이 없으시면은 조금 아시는 분들 통해서 좀 이렇게 조력 받아갖고 뭐 고수익 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중에 조금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사항을 좀 받아볼까 싶은데요. 혹시 경매하시거나 하실 계획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없습니다. 조건은 없고요. 그 예전에는 매매 사업자 내주는 부분에 있어갖고 매매 사업자라는 것은 부동산이 있어야지 뭐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료라고 그러죠. 재료. 그러니까 매매를 할 물건, 그 재료가 있어야지 매매 사업자를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세무서에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되면은 세무 홈페이지가 뭐죠? 홈택스 들어가셔갖고 혼자 쭈물락쭈물락 거리면서 매매사업자 신청해도요 금방 됩니다. 그럴 정도로 매매사업자 내는 건 아주 쉬워요. 왜 국가에서는 돈 받는 일인데 하나라도 사업자 더 나오면 돈 받는 일인데 그걸 막겠습니까? 매매사업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매나 네. 예. 예. 떨어지죠. 예,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제가, 예를 들면 아까 80%는 공매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도명령이 없는 거 맞습니다. 명도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야지 집행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공매 받았던 것 중에서 명도 소송까지 해본 거는 한 건도 없어요. 다 그 전에 협상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제가 정규 과정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1화는 이렇고 2화는 이렇고 3화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거기 툴에 다 걸려요. 걸리면은 거의 뭐 명도 부분에서는 경매나 공매나 시간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거 뭐 분당 정자동 여기 오피스텔 매매한 그게 감정가가 6억 5천 나왔는데 매도가가 6억 5천 받았잖아요. 계약서 있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거기 현장 조사에서는 시세가 감정가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예, 물건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높게 그러니까 가면은요. 부동산 가격을 이제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알아보면은 맨 위에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가면은 7억짜리인데 막 9억, 10억 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되고 말고요. 그거는 가격에서 제외시켜놔야 돼요. 딱 꺾어놓고 그 다음에 군이 이렇게 형성되는 군이 있어요. 이렇게 군이 있는데 그 군들이 낮은 금액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즉 낮은 층이라든가 조금 그 남향이 아니고 서양으로 서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게 좀 낮게 형성되는 그런 쪽도 있으니까 그거 판단 빼놓고 두 개 빼놓고 나머지를 평균가로 때려보면 금액이 딱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뭐 물어볼 거 있으십니까? 55일 만에 매도했는데 네. 이전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같이 협조했습니다. 누구요? 중개업자가 이걸 협조했습니다. 아니요. 중개업자 전혀 저는 중개업자분들에게 협조를 받지를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중개업자분들을 이게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워낙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일이 자꾸 노젓는 사람이 많아지면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역적인 문제도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거를 제 손에서 다 끝내려고 하죠. 뭐 돈적인 돈 들어가는 차원에서도 그게 좀 저렴하게 먹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오늘 뭐 이게 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들 뭐 귀하게 좀 시간 내셔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강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강의 끝 무렵에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아쉽다. 좀 더 뭔가를 더 좀 전달하고 해드리고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데 제가 뭐 좀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 자리가 마련되면은 이거 말고 또 더 풍부하게 제가 또 만들었겠죠, 뭔가를. 그러면 이제 그 실전 사례를 또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더 살이 되고 좀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